각 당의 경선 주자들을 릴레이 인터뷰하는 시간. 오늘은 이철우 경북지사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대선 출마 선언 후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뛰어들었는데 왜 출마했는지, 구상은 뭔지 하나씩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이 지사님은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반대 입장을 가장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집회에도 참가하셨다가 고발까지 되셨는데 대표적인 탄핵 반대파, 그러니까 지도지사로서 왜 대권까지 도전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 당에서 탄핵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뽑은 그 대통령을 자기 당에서 탄핵해서 두 차례나 우리 탄핵을 했거든요. 네. 민주당이 탄핵했는 거예요? 우리가 탄핵했는 거예요. 우리가 안 들어가면 탄핵이 안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 이것은 우리 당이 사상전에, 연성 사상전에 걸렸다. 내란이라 하는 큰 머리에 들어서 우리가 전부 다 엄청 잘못한 걸 알고 있는데, 지난 박근혜 때도 그렇게 잘못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당에서 스스로 탄핵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반성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네. 민주당은 자기들끼리 탄핵하고 우리가 할 때 찬성하고 이런 걸 잘 못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탄핵 문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합니다. 네. 그래서 탄핵을 반대를 했고, 그러면 지금 왜 출마를 했느냐. 그래서 제가 출마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라가 굉장히 어렵다. 위기에 처한 나라 보고만 있을 수 없다. 네. 특히 자유우파의 종갓집이다. 우리가 경상북도가 종갓집 도지사 같으면 종선인데, 집안이 어려울 때 종선이 나서서 집안을 다시 리셋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는 구국의 길에 온몸을 바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 좀 만나셨잖아요. 네. 관제 가셨는데 그때 이제 말씀하신 게 배신의 상처를 받았다더라, 충성심을 강조했다더라, 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어떤 말 직접 들으신 겁니까? 어제 제가 이제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만났습니다.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대통령이 되면 충성심을 많이 봐라. 쉽게 하면 마지막에는 충성심만 보는 게 좋겠다. 사람을 쓸 때 네. 충성심만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저한테 고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배신의 상처가 깊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특정인을 좀 언급하셨습니까? 특정인을 언급하진 않았고, 네. 뉘앙스를 보니까 대충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짐작할 뿐입니다. 네. 평소에도 좀 가끔 대통령을 만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와 지금과는 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전에 만나면은 주로 뭐 소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잖아요. 네. 뭐 이미 소문도 많이 났었고 예. 한데, 어제는 가니까 차만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적한데 소주 한잔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건강에 안 좋다 이런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마음이 참 짠했습니다. 고통스럽구나. 그래서 몸도 안 좋아졌구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네. 저는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카터 대통령은 재임 시보다 퇴임 이후에 더 빛나는 업적이다. 그래서 그런 걸 잘 참작을 하셔서 새로운 길을 좀 찾아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뭐 사저에 계속해서 사람들 만나고 오늘도 뭐 다른 분들 만나셨더라고요. 이게 사저 정치다, 뭐 관저 정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우려의 시각도 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 매일 누구를 만나가지고 그걸 보도 자료를 내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람이 이제 지금은 그때 못 만났던 사람이 몇 사람 만나고 저도 처음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저 정치까지 뭐라고 생각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메시지를 내는 것도 아니고, 저보고 뭐 어떻게 해보자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네. 그저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 탄핵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 탄핵 심판에 있었던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회를 이야기하는 정도지, 뭐 어떻게 해보자, 저거를 해보자, 힘을 합쳐가지고 정치판을 바꿔보자, 이런 이야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사저 정치라고 하기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은 경선 규칙 정했습니다. 예. 이 컷오프에서 4명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2명, 1명 이런 식으로 가기로 했는데 거기엔 좀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는 불만이 많습니다. 제가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선대위원장한테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당 후보를 뽑는 거다. 역선택이 들어와서 우리 당 후보인지 저 당 후보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 뽑히면 되겠느냐. 네. 그래서
당심을 좀 더 많이 보고 그 민심을 좀 적게 보는 그런 제도로 즉 7대3 정도로 하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광고도 없고 민심 100%로 1차 컷오프한다는데 네. 저 같은 후발주들이 굉장히 소래가 많겠죠 아무래도. 예. 그 전에 미리 대통령이 나가겠다 몇 번 나가봤던 사람들은 이미 국민에 알려져가 있고 저 같은 후발주자는 저도 뭐 정치를 오래 했습니다만은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알려지거든요. 예. 경상북도 도지사가 조용히 있다가 이번에 탄핵 때 애국가도 부르고 뭐 기자회견 하니까 저 왜 갑자기 가느냐. 저는 너무 답답해서 한 이야기고 그런데 그런 소리를 내면은 알아주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좀 아쉬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해가 뭐 당에서 정했는 거를 제가 뭐 참여를 하니 안 하니 할 수는 없고 따르긴 따르지만은 우리 당 후보는 당심을 많이 보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경북지사시고요. 이 유권자들에게 어떤 장점이 있다는 걸 어필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뭐 수학 선생님 5년 했고 국정원에서 한 20년 있었고요. 또 부지사도 한 2년 했고 국회의원 3번 했고 지금 도지사 2번째인데 누구보다도 국가 안보에 가서는 국가 생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철학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그동안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사드 같은 거 배치할 때도 다 반대하는데 찬성을 했고 그래서 국가 간이 확실하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현장 정책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현장을 알아야 답이 있다. 제가 평소 소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책 중에 제가 만드는 정책을 국가 정책을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실무도 밟고 또 국가 간이 투철하고 이런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가 돼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새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인물들은 상대 후보에 비교했을 때 늘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신무기, 새 인물, 제가 나가면은 이길 수 있다. 전쟁터에 가면은 신무기가 개발되면은 그거 이길 수 있잖아요. 이미 알려진 무기는 상대에서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신무기는 방어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경선에서 저와 같은 새 인물이 되었을 때 그게 감동의 정치가 되리라 생각하고 미스터 토레스도 신인 가수가 1등 하면은 거기서 감동을 받거든요. 네. 그런 경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